네, 시장이 상당히 밋밋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만 놓고 봤을 때 급격한 이 청산 물량이 또 나오고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뭐 힘들다, 지루하다, 시장 왜 이러냐 이렇게 바깥으로 이 외부로 탓을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해외 크립토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저도 이제 분위기를 좀 보려고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가관이에요. 뭐 남 탓하는 사람, 시장 욕하는 사람, 막 좀 영어로도 참 다채롭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폭락했을 때 언저리가 기회이고 폭등했을 때 이 수익화의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거꾸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폭등하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첫 매수를 단행하고 폭락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때 패닉셀을 단행하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마 최근 일주일 동안에도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누군가는 이번 급락 상황 전후 시점에 매수를 하고 이미 벌써 플러스 수익화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 누군가에겐 기회고 누군가에게는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정답은 없지만 어떤 프린시플, 원칙의 개념에 있어서는 큰 틀은 찾을 수가 있으니까 지루하다, 답답하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보다는 조금 더 이 시장을 원칙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봐도 최소한 손해볼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상황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운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렇게 보면 앓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글로벌하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어떤 그 큰 기본 대전제만 잘 깨우쳐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시장에 들어와 있으면서 재미있게 공부해서 수익화까지 낸다? 어렵죠. 특히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들을 매일같이 우리가 리서치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이렇게 해야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기회인 줄 알게 되고 실수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재미없게 느껴지는 상황이고 저희 컨셉 자체도 일단 재미는 없잖아요. 재미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기회가 될 때가 오더라라는 거를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 되게 좋은데 자꾸 9만 달러 밑에 있다고 지금 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 좀 아쉽게 느껴져요. 사실 최근 일주일은 어떻게 보면 되게 괜찮은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건 사실 남 탓, 시장 탓이 아니라 그건 내 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라운드업 하시면서 이런 급락 상황, 또 급등 상황이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멘탈 체크도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마음이 힘들거나 답답하게 느껴지실 때는 저희 피아노 블라블라 들어가셔서 좋은 연주곡도 한 번씩 들으시면서 멘탈 케어도 하시고 그렇게 또 좀 이렇게 잘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저도 이 글로벌 어떤 크립토 커뮤니티 이렇게 보면은 너무 약간 이거 뭐지 싶은 정도로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 느껴져서 요즘에 또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애쉬 크립토가 딱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매수는 쉽고 매도도 쉽다. 그런데 홀딩이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홀딩할 때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암호화폐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다. 되게 적확한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어떤 시장 분위기에서는 엄청난 폭등을 보였다가 이 조정장이 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됐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대응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떨어지면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인내심은 이제 시간을 수용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시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시장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고, 시장의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괜찮은 흐름이 24시간 동안 나와줬습니다. 3월 들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떤 기대감을 안기는 소식들이 지금 들어와 주면서 시장 전반에 훈풍이 좀 불까 말까 하는 모습인데, 일단 이번 주 최대 관전 포인트는 3월 7일, 현지 시간으로 3월 7일로 예정된 백악관의 크립토 서밋입니다. 업계 최대 관전 포인트고,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고 논의가 되느냐가 3월 시장의 방향성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2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다시 공포 단계로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빡셉니다. 61%대에 자리하면서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여전히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악관 크립토 서밋, 좀 시대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백악관이 크립토 서밋을 연다. 일단 데이비드 sak스 크립토 차르가 예고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주최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호스트. 트럼프 대통령은 3월 7일에 첫 번째 백악관 크립토 서밋을 개최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업계의 저명한 창업자들, CEO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이 조금 설명을 겉드리는데, 백악관 크립토 서밋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서 고안된 컨퍼런스 중 첫 번째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번에 25명 초대자 목록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25명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떤 폭등, 급등이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원래 이 자문위원회 명단이 한 24명 정도가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문위원회가 이 서밋 형태로 이 옷을 바꾸게 된 건데, 25명이 초대자 목록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일까? 25명에 누가 이름을 올릴 것인가? 일단 지금 돌고 있는 이름들은 마이클 세일러, 브래드 갈링하우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크리스 마샬렉, 이런 사람들 이름 나오고 있는데, 사실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갈링하우스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이 또 들어가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원래 자문위원회 명단 이 24명 리스트 하마평에 돌 때도 이 갈링하우스 아저씨 이름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빵형의 인터뷰 기사를 포스팅을 하면서 또 관심을 받았었는데, 아마 25명까지 나왔으니까 하루 이틀 안에 이 25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나름 알트들이, 관련성 있는 알트들이 반등 모멘텀을 살짝 단기적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뤄지게 될 주제는 암호화폐 정책 가이드와 관련된 이걸 어떻게 법으로 확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플러스 암호화폐 전략자산 지정 이슈. 그러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산 알트코인들 일부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또 브래드 갈링하우스 아저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백악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이고, 누가 또 그 자리에서 어떤 멘트를 해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취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석가 테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백악관이 크립토 서밋을 개최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시장의 강세를 의미하는 상황이다. 2025년은 불런 강세런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단정적인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3월 21일부터는
SEC의 암호화폐 TF가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봄맞이 암호화폐 명확성 제고와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회의의 주제가 증권 관련 정의,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증권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가 되려나 봅니다. 그래서 3월 7일에 백악관이 빵 하고 쏘아 올리고 이제 SEC 실무 플레이어가 딱 하고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규제 가이던스의 명확성이 확고해지는 그런 단계로 한 단계 페이즈 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와이즈 CIO 매트 호건, 백악관은 크립토 서밋 개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SEC는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유니스왑 등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CME는 솔라나 선물을 출시한다라고 발표했고, 블랙록은 자사 포트폴리오에 자사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를 편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 정부의 스탠스도 전폭적이고 업계에서도 이미 뜨끈뜨끈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라운드업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ME가 솔라나 선물을 3월 17일에 상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XRP 선물은 언제 상장이 이루어질까? 사실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가 있었는데, 일단은 솔라나가 먼저 상장되게 됐습니다. 이 CME의 선물 상품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둔 전조 단계, 사전 단계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2분기부터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정말 짙게, 그 어느 때보다 짙게 깔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석가 레비는 리플 소송이 3월 6일에 합의 또는 기각이 나올까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근거가 뭘까 하고 봤더니 SEC의 이 선샤인 액트 미팅, 이게 또 3월 6일에 오후 2시에 또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정례적으로 열리는 비공개 회의인데, 여기서 이제 다뤄지는 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이 합의 이슈, 이런 것들을 다루는 회의다 보니까 이제 리플 사건이 다뤄질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3월 6일에 SEC 선샤인 액트 미팅이 있고 3월 7일에 백악관에서 크립토 서밋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XRP 커뮤니티에서는 또 이걸 두 개를 엮어서 또 조금 이야기를 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SEC는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은 완벽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 소송도 정리 국면이 맞죠. 그렇게 될 건데, 될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는데, 다만 그 시간이 언제가 될까가 참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법원까지 지금 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이, 약식재판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법원에서 또 중재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특이성이 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모습인데, 4월에서 한 5월, 6월 아무리 늦어도 그 사이에는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어쨌든 깔려있는 건 분명한 모습입니다. 이놈의 선샤인 액트 미팅, 언제쯤 우리에게 이 선샤인을 조금 비춰줄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분위기 자체는 좋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딜런 브래디라는 이 헤데라 해시그래프 기반의 덱스 토쇼.io의 CEO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이번에 스위프트가 올해부터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세계 대륙에서 헤데라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 시험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이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 모르겠어요. 헤드라 쪽에서 공식적으로 멘트가 나온 건, 발표가 나온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닌데 이 멘트를 통해서 헤드라 해시그래프가 또 반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ETF 리스트에 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기대감이 높은데, 스위프트 이슈까지 만약에 진짜라면 상당히 의미가 큰 건데, 일단 시장은 좀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폭락장에서 헤드라 같은 경우에는 ETF 이슈가 눈에 띄어서 몇 번 분할 매수를 했는데 다행히도 또 오늘 요 스위프트 루머인지 진짜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요 소식과 맞물려서 급등세가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밋밋하고 재미없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한 절반의 노력과 절반의 운을 통해서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실수를 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스스로 공부하고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충분히 어떤 급락, 조정장이 왔을 때도 기회로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 스스로도 매번 이럴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급락장, 조정장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의미부여를 하다 보면은 기회가 또 오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반갑게 느껴진 소식이었는데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스스로 돕는다라는 게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서는 스스로 리서치를 한다. Do your own research라고 하잖아요. DYOR.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고래들이 또 엄청 빡세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100만에서 1000만 XRP를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이번 폭락 과정에서 4억 4천만 XRP, 10억 달러 규모를 매집했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입 나와가지고 툴툴거리면서 시장 욕하고 있고 다른 사람 뭐 욕할 대상 찾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정작 고래들은 엄청 빡세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가 약간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초보자라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데 이미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럴 때는 그냥 나보다 이런 전폭적인 사이즈의 고래들의 움직임이, 기관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앞으로 몇 달 뒤에 벌어질 일들의 정답지에 가깝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은 뭐 언제 봐도 좀 이런 움직임 예쁘게 느껴지죠. 애쉬크립토, 비트코인은 금의 랠리를 모방하고 있다. 최근 청산 이벤트는 4분기 금의 가격 흐름과 비슷하다. 나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하고 12만 5천 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것으로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또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뭐 똑같이 지금 주간 차트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조금 큰 규모의 또 청산이 나와주고 했으니까 또 주요 아주 긍정적인 이벤트들도 예고돼 있으니까 3월에는 우리가 2월에 조금 루즈하게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 수익화의 어떤 시기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내셔널, 그냥 줌아웃해서 바라봐. 지금은 비트코인을 팔 때가 아니야. 원래 인생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인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바라보면은, 크게 바라보면은 이런 시기들 별게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가까이에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정신 팔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 조금 내가 마음이 어렵다 싶을 때는 줌아웃해서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고 분명히 기회가 온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줌아웃해서 바라봐라. 원래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비극인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서 바라보면 그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기회였던 경우도 많고, 원래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호재가 닥치기 전에는 엄청나게 큰 비극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버거우시거나 할 때는 줌아웃해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큰 관점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연습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칼문,
2023년 2월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부터 상승할 수 있다. 너무 늦기 전에 바이 더 딥을 해야 한다. 참 차트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동일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잘 이어지면서 3월, 4월을 거치면서 한번 의미 있는 로컬 탑이 나와주면 좋겠다. 그러다가 여름을 조금 덥게 보내고 가을에 찬바람이 솔솔 불어올 때 우리 마음도 솔솔 자극되는 그런 이번 사이클 고점 우리가 좀 맛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약간 로드맵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멀진, 이더리움 2017년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동일한 구조, 동일한 브레이크아웃, 다음 폭발적 움직임이 로딩 중인데 새로운 올타임 하이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사실 저는 트럼프 일가가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시간이 분명히 빡세게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름 이렇게 뭔가 신뢰할 만한 기준점과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으면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알트 대장으로서의 위상과 이 디파이 혁명과 관련해서는 이더리움은 뭐 요즘에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빼놓고 그런 걸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가장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더리움의 위상, 상징성 이란 게 또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도 함께 바라보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